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TV 드라마 막 이런 데서 너무 나오는 게 과연 얼마나 맞을까 생각해보셔야죠, 사실은. 하루에 오래 일한 사람 보면 특유의 기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여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순수한 스타일도 많다던데 어떤 스타일들이 많을까요? 급에 따라 다를까요? 그 순수하다는 게 뭔가요? MP님 주제가 덜덜덜한가요? 순수한 게 뭐야? 순수한 게 그거보다 뭘 순수하다라고 할까? 생긴 것과 관계없이 그 직업에 맞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나요? 부를 축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도 직업을 아니 뭐 얘기에 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100억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자가 트젠바에서 많이 일했는데 풍자도 화르게 사주로 들어갈까요? 어, 화르게 종사 사장까지 간 일로 돈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도 그냥 좋은 사주로 주로 보나요? 더글로리 연진 같은 느낌으로 음, 어떨까? 이것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의가 많이 필요해요. 네. 지금 화류계가 도대체 어디까지 화류계인가? 뭐 그냥 뭐 한 달 일했는데 나 화류계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해도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뭐한 3일 나가면 화류계에서 일한 건가? 막 이렇게 애매해서 너무 프리지아 논란 중 하나가 아버지가 화류계 사장이었던 거였는데 프리지아 사주 보면 그것도 나올까요? 화류계 사장이라고 화류계는 또 아니에요. 화류계 사장이 꼭 화류계일까? 그것도 좀 애매하죠. 연예인 사주랑 화류계 사주는 다른가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벚꽃 춤추는 BJ들도 화류계 쪽으로 분류되나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화류계 출신이 왔으면 모를까? 그렇진 않아요. 무당사주가 비슷하단 말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일까요? 무당사주가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화류계에서 일했던 겁니다. 그 무당이. 고정으로 5, 6년은 해야 성골이 아닐까요? 트젠 유튜버 장추자 그 사람도 보면 화류계 사람이라 느껴져요. 트젠은 빼야 돼요. 네, 트랜스젠더는 좀 빼야 됩니다. 그냥 트랜스젠더는 일을 할 게 화류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좀 트젠은 빼야 됩니다. 역삼동에 애견샵 화류계 출신들 많은데 그냥 얼굴만 봐도 화류계라고 쓰여 있던데요. 일반인하고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아니야. 그런 사람들만 보신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인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사람들도 있어서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티가 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다 티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다는데 진짠가요? 왜요? 그 왜? 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 오래 일한 사람은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오래 일한 사람에서 수명이 짧다는데 진짜 이거 뭔 말이지? 오래 일했으니까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짧게 일한 사람이 수명이 짧아야죠. 짧게 일했으니까. 약간의 애매함입니다. 좀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주제 궁금하셨나요? 연예인 사주랑 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화류계 오래 일하면 술을 많이 마시고 험한 생활 노출돼서 단명한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소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훨씬 많이 마셨습니다. 화류계에서 일한다고 술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가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그냥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훨씬 많이 먹었어요. 예. 사실 예전에 방백지랑 백지영이 화류계 사주랑 가깝다고 하신 거 기억나요? 가까운 거랑 화류계 사주는 또 달라요. 밤새고 술 마시며 오래 일하면 건강이 나빠져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닐까요? 아,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맨날 밤새고 맨날 술 마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엄청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밤새 술 마시고 오래 일해서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그 화류계에서 일한 사람이면 엄청 성실한 사람, 뭐래도 성공할 사람.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거나 아님 돈 여러 사람한테 빌리고 사람 잘못 걸렸다가 타살당한다고 들었어요. 아이, 너무 영화적인 얘기야. 너무. 그러니까 너무 케바케잖아요. 그 박사님 말, 케바케라 진짜 뭐라 단정 짓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가야 돼요. 네, 정의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영화적 상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잘 화류계 남자 여자 사주는 느낌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성별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달라요, 남녀는 사주가. 화류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사주도 있나요? 있죠. 예, 있어요. 음, 일단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화류계 사주이신 분이 있고요. 근데 일반인으로 살아요. 사주가 그래도 아니면 화류계 쪽 사주 화류계에서 일하지만 일반인 사주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정리를 해 드리려고. 비빔면님 화류계에서 짧게 다니고 돈 벌어서 떠난 사람도 화류계 사주라 볼 수 있나요? 오래 다니는 사람을 화류계 사주라 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왜 일반인에도 화류계 사주가 있을까요? 화류계인데 왜 일반인 사주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 네. 왜 일반인인데도 화류계 쪽 사주가 있고 화류계 쪽인데 일반인이 있을까요? 환경? 부모나 다른 어떤 탓? 어떤 은탁?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제가 화류계에서 일해. 여자인데 화류계에서 일해요. 근데 거기 나가서 출근하고 뭐 술도 많이 먹는 건 아닌데 뭐 적당히 일하다 들어와서 나머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면 화류계 사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일반인인데 클럽을 매일 가고 거기서 남자도 맨날 만나고요. 용돈도 받으면서 생활해요. 그러면 그게 화류계 사준 겁니다. 자기는 화류계가 아니라 나는 진짜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래도 그게 화류계인 거예요. 그게 화류계. 이해가 됐죠?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삶의 모습, 그 화류계 여성들의 삶을 살고 있냐 안 사느냐에 대한 얘기일 뿐 내가 뭐 진짜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퇴근 후에 뭐 클럽 가서 남자 만나고 막 이러게만 놀잖아요. 그럼 화류계 사주인 거예요. 네, 화류계 사 진짜 그렇게 사니까 그게 뭐가 달라 그게 뭐가 달라요? 그쵸? 그게 뭐가 달라? 어떻게 사는 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실제로. 그게 제일 먼저고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화류계 쪽 일을 하는데 뭐 거기서 일하지만 뭐 낮에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문란한 거요. 근데 생각보다 화류계 쪽 여성들 사주가 문란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문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란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화류계 쪽 여성들이 더 문란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더. 이해가 되셨나요? 오히려 남자는 화류계라는 개념을 볼 수가 없어요. 남자는 원래가 좀 그게 화류계 사주와 외모나 몸매와 연관 관련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 몸매나 외모가 좋으면 쉽게 빠진다던가.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화류계 쪽 일하시는 분들 못생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꼭 그렇지 않아요. 야, 외모가 좋으면 더 좋은 곳에서 일할 뿐 외모가 나쁘다고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호빠 스타일 화류계는 아직 고정된 사주 특성 있지 않나요? 아니, 없어요. 호빠 스타일 화류계. 남성은 화류계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남성의 사주는 남성은 화류계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은 왜 남자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까? 영님, 화류계 사주 특징이면 뭔가 남자한테 스폰을 받는 그런 게 사주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엄마도 아빠한테 스폰을 받는 건데 따지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모든 엄마들은 남편에게 살림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폰을 받는 건가? 그걸 뭘로 구분할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걸 뭘로 구분할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용돈 받아 스폰 받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뭘로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모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남편 덕이 없어요. 남편 덕이 없습니다. 화류계 쪽 사주들은 배우자 덕이 떨어져요. 중요한 게 배우자 덕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로 좀 구분이 되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직업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다. 사주에. 그리고 게으르다. 이런 것들이 좀 사주에 좀 더 많이 녹아있죠. 게으르다가 의외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교집합이 돼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게으르기만 한다고 화류계가 되진 않아. 근데 게으르다, 집이 가난하다, 뭐 여자들끼리 경쟁심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딱 교집합이 진하게 돼 있으면은 그게 화류계로 좀 볼 수 있어요. 거기다 남편 덕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막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화류계 쪽 사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성향을 가졌다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 호빠 남자는 아니냐? 왜냐면 남성은 의외로 그냥 영업형 사주들이 호빠를 합니다. 영업적인 사주들이 사주에. 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건지 호스트를 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남자 사주로는. 예, 그게 실제로 호빠들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 호스트는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됐죠.
다 영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호스트바에서 영업 그걸로 하는 거나 보험 팔려고 영업을 하는 거나 남성이 하는 겁니다. 여성은 달라요. 남성이 하는 그 행위는 생각보다 똑같아요. 네. 남성이 하는 행위는. 이응 게으른 건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 질문은 사주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 똑같은 얘기야. 그거를 그냥 사주 전체를 잘 봐야 되는 그냥 성향 전체에서 나오는 거지 그 부분을 갖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냥 사주를 공부해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도 게으르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게으르냐를 봐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돼. 그럼 왜 여성 사주는 왜 영업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여성의 사주에서는 영업이 좀 분리돼 있어요. 네, 그게 좀 다릅니다. 여성은. 박사님, 아버지 제가 영업한다는 게 선수는 아니겠지. 어, 선수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많은 남성들은. 근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남성들은 좀 하고 싶은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그러면 다 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오빠로서 내가 수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뭐 그거 하지. 근데 뭐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못생겨가지고 대부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겠지만 많은 남성들은 울고 있죠. 아무튼 아무튼 그 여성의 사주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여성의 사주에서는. 예, 여성의 사주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남편 덕이 없다. 뭐 수련 못생기면 선수 못하나요?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너무 수련님 같으면은 못생기는 할 순 있지. 돈 아예 뭐 흔히 말하는 초이스를 안 당하겠죠. 예, 아무도 구매해주지 않지. 예, 예,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덕이 없다. 사주에 일부 성욕이나 호기심 이런 게 있다. 뭐 성향이 좀 강하다도 있어요. 좀 성향이 강하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사주가 전체적으로 나쁘다. 뭐 이랬을 때 그렇고요. 그러면 화류계로서 잠깐이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이라면. 뭐 한 달 일했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바 같은데 이런 데서는 또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냥 내가 호프집에서 일했는데 밤에 끝나고 클럽도 자주 댕기고 뭐 집안도 나쁘고 이랬다. 그러면 그렇다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화류계 사주라고도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주를 봤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외모가 예쁘면 좀 그렇게 고상한 쪽 좀 술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모가 좀 떨어지게 돼 있으면 또 하드한 술집에서 일하게 돼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오해가 집이 잘 사는데도 화류계 쪽 사주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집 잘 살아도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집 잘 살아도. 3범이 학생 때 장래희망 캐디였다는데 차쌤 피셜 배우자복이 없다고 나왔는데 살짝 그쪽 느낌이 사주인가요? 화류 느낌이 아예 일찍 결혼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3범 사주는 일단은 화류는 배우자복이 없었다라고 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봐. 화류 느낌이 아예 일찍 결혼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요? 100% 이혼합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화류 느낌이면. 그게. 그리고 집이 잘 사는데도 화류계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예.
되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집이 잘 사는데도 화류계에서 일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생활을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술집에 이게 애매하잖아요. 화류계에서 일했다라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화류계냐 아니냐는 그냥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냥 나오는 거라고. 예. 술집에서 안 가도 그냥 그 생활하면 화류계인 거예요. 예. 그러면 부모 사주의 특이점이 나오나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100%라고 볼 수가 없어요. 템프로도 나오나요? 템프로 여자들이 진짜 예쁘다던데. 어... 템프로? 근데 사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템프로라 할지라도 사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누구는 화류계에서 일했는데도 시집을 잘 갔네 이런 얘기. 그거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화류계에서 막 2달 일했는데 시집 잘 가거나 1달 일했는데 간 거지. 진짜 전형적으로 화류계형 사주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류계랑 AV랑 비슷할까? 아니 전혀 달라요. 네.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화류계에서 일하다가 AV를 찍으면 화류계형 사주라고 나오겠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중복해서 살면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전혀 이쪽 화류계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거 자체가. 기가 센 사람들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들이 기가 센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다고 볼 수 그냥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세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엔 또 애매합니다. AV는 어떤 느낌의 사주인가요? 어떤 느낌의 사주? 이거 그냥 케바케예요, 케바케. AV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냥 케바케예요, 케바케. 그래서 그 직업적 특징은 없습니다. AV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직업적 특징이 없습니다. 왜 직업적 특징이 없을까요? 왜? 왜 직업적 특징이 없냐면 생각해봐요. 그 AV 배우를 대체적으로 뭐 오래 하면은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한 90% 이상은 뭐 1, 2년, 2, 3년 한다고 해서 사주에 꼭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AV 다 똑같지 않아요. 그 기간, 얼마나 했는지, 삶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그냥 AV가 똑같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루다님, 화류계랑 마담도 구분해서 보나요? 네, 그건 확실히 좀 달라요. 마담형 사주는 따로 있어요. 네. 마담형 사주들이 좀 더 구분이 돼요. 그 오히려 더 쉬워요. 사는 꼬라지들 보면 건달이나 화류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맞아요. 박사님. 오히려 건달이랑 화류계가 비슷하지, 화류계랑 호빠가 비슷하지 않아요. 남자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오히려 건달이랑 화류계가 좀 비슷하다. 예. 잘 찍으셨네요. 예, 잘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스트바는 그냥 영업하는 사주들이라고 보지, 화류계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류계 쪽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잘 보셨네요. 눈썰미가 있으신 겁니다. 최 박사님께서. 지켜본 바로는 거의 둘이 또이또이예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쌤쌤님, 남편 덕이 떨어진다는 게 남편이 괴롭혀도 붙잡고 사는 건가요? 아니, 그냥 잘 못 골라요 본인이. 예, 잘 못 골라. 잘 속아. 여러분들,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간절한 사람이거든요. 기적을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되게 강해요. 화류계 사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 기적을 바란다. 예. 내가 기적을 너무 바란다. 그럼 화류계 사주인 겁니다. 진짜. 화류계 사주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진짜 기적을 바래 항상. 도박, 기적, 뭐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일반인으로도 배우자 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화류계 사주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습니다, 진짜. 예. 그런 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화류계 여성이 뭐 임원이랑 결혼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데 없어. 그 임원이 정상적일 리도 없고 제 생각에는 임원이랑 어떻게 결혼해요? 임원은 나이가 50인데 그럼 그렇게 결혼하는 것부터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현실주의자들은 화류계랑 멀겠네요. 네, 멀어요. 근데도 이거죠. 현실주의자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있대. 거기에 뭔가 기적을 바라는 게 또 강해요. 그게 현실주의자라는 얘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내내 망상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가 달콤한 얘기를 하면 속기가 쉽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거랑. 영웅님, 쌤 특정한 일주가 많거나 한 건 아닌지요? 있어요. 네, 특정 일주들이 있습니다. 특정 일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화류계형 사주들이 진짜 많습니다. 놀랄 만큼. 예, 자기가 땀 흘려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거군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화류계형 사주에서는 그 게으르다가 의외로 되게 중심적으로 보여요. 게으르다. 게으르다가 중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적을 바라는 거죠. 일주 궁금하지만 말씀하시면 오늘 해당 일주 잠 못 잘 것 같네요. 되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찍어드리면. 꽃뱀도 화류계로 보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거는 무조건 같이 묶일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술 먹고 비위 맞추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더 힘들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초반에 질문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생긴 것과 관계없이 그 직업이 맞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나요? 그 화류계 쪽에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냐고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되게 떨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선이라고 봐요.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100명 중에 한두 명? 걸그룹 다이아의 소미가 팬더TV에서 성인 방송하는데 그런 경우는 화류 쪽이라고 봐야 하나요?
근데 그것도 하면서 화류계 쪽으로도 일을 하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근데 의외로 화류계 쪽이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돈 때문에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게을러서가 되게 커요. 사주에 게으른 게 되게 커요. 게으르게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가 중심이 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벌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 그게 게으르기 때문이야. 또 되게 특이하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일해서 돈을 모은다 한들 그 후에 나와서도 게으르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화류계에서 일했어. 한 1년, 2년 일해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2년 일하고 나와서. 근데 그 다음에 게을러.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싫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일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일해서 갑자기 뭐 1,000억을 그 다음에도 일 안 하고 살아도 노동을 안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버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예. 그게. 그쵸.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나와서를 못 한다니까요. 그 게으른 것 때문에. 게으르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놀고 먹고 싶어 하는 거? 그쵸. 예, 놀고 먹고 싶어 하는 건데. 아예 고통, 노동 이런 걸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예. 성별 상관없이 영업형 사주는 부지런한 편인가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일반인이 게으르다, 화류계 여성이 게으르다 수준 훨씬 심하죠. 게으르다가 다 똑같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게으르다가 다 똑같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게으르다가 있고, 그냥 게으르다, 학생들의 게으르다, 뭐, 이렇게 다 나눠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미친 듯이 게으르다의 얘기야. 맞아요, 비빔면님. 그래서 더 기적을 원하는 걸까요? 게으른데 원하는 건 하고 싶고 확 변화하고 싶어서요. 예, 맞아요. 예. 영웅님, 제가 과거에 알던 화류계도 쌤 말대로예요. 게을러서 다른 거 못하더라고요. 뭐 배우려고 하다가도 며칠 못 가고 맨날 화류계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진짜 그 미친 듯이 게으름 때문이에요. 가장 큰 게. 예. 이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준에.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막 질문하신 거에 막 인터넷 방송 막 하는 막 좀 벗고 야하게 그런 사람들은 화류계 쪽이 아닐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 할 정도면은 게으른 게 아닌 겁니다. 그거 그거 할 정도면은 의외로 더 부지런한 거야. 예. 의외로 성실해야 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걸로 해서 돈도 벌고 오래 해서 잘할 정도면 의외로 또 성실해야 돼요. 예. 배우자 복이 떨어지니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왜요? 결혼하고 배우자 복이 떨어져도 자녀는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그래야 고생하니까 또 사주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류계이신 분들이 이제 뭐 중간에 나와서 이제 일반인처럼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의 게으름을 어떻게 좀 삭제시킬까를 고민하는 거야. 먼저 게으름부터
이거를 일반인의 삶 수준에까지는 좀 끌어올려야 되는 게 가장 큰 그거예요. 가장 큰 숙제? 이게 단시간에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화력에도 제복 있는 사주가 있나요? 있어요. 예, 있어요. 약간 마담이나 그런 정도 급 되는 사주들은 제복이 있어요. 오마이갓, 결혼하면 이혼하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배우자 속 터질 때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게으른 건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이 배우자 탓을 합니다. 화력의 사람들 그럼 더럽기도 하나요? 청결 깔끔한 개념으로 봤을 때요. 청소도 부지런해 깨끗하니까. 그쵸? 그거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엄청 더럽죠. 그래도 본인 꾸미고 그럴 땐 부지런한가 봐요. 서른 쪽 미용실 지나가다 여자들 쭉 앉아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쪽 여성들이라고요. 머리하고 화장하고 부지런 매일 게을러서 못할 것 같은데요. 뭐가 부지런한 거야?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데. 예. 아니 그냥 가서 앉아만 있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게으른 거죠.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거 가는 거를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할 그거는 사람이면 해야 되는 사람이면 엄청 게으른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게으른 건가요? 아니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게으른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예.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이 있어요. 그게. 약간 무기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거기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탈출을 할까 일반적으로 가려는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 같기도 해요. 있겠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학창시절 특이한 점도 있나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 비행하면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학창시절 보낸 사람들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구분하기는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뭐 어렸을 때 첫 경험이 빠른 사람들이 가겠다, 아닌 사람들은 안 가겠다. 전혀 관계 없어요. 그게 의외로. 행복감도 떨어질까요? 이래저래 안타깝기도 하네요.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막상. 그게 왜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루의 여성들 도목 못 가에 건달들이 감시해서 탈출 못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무슨 스마트폰이랑 다 있는데 요새 경찰 신고하면 되는데 그건 진짜 옛날 거의 한 70년대, 80년대 얘기지. 없어요. 건달 감시하고 이런 거는. 랄라님, 그럼 무조건 말로가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뭐 보통 사람도 말로가 나쁘기도 하는데 하루계에서 일 안 해도. 그러니까 하루계라서 말로가 나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게 그 일반인들도 말로가 나쁘잖아요. 그럼 뭐 이거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사실은. 되게. 유사이님, 방구석 악플러보다 하루계가 더 행복할 듯요. 예, 그거 맞아요. 그것도. 최 박사님, 에이, 요즘 그렇게 건달들이 마이킹 떼는데 없어요. 예, 예, 진짜. 지민님, 저 예전에 회사 건물에 화류계 분들이 엘베 같이 탔는데 그분들이 우리 직장인들 불쌍하다 했어요. 그 돈 받고 어떻게 사냐 이랬으면. 그럴 수 있죠, 진짜, 진짜. 예. 랄라님, 아니, 화류계 묘사한 사주 성격 좋아 보이진 않아서요. 게으르거든. 그렇다라는 거지. 그게 꼭 그 부지런하면 행복하냐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사실. 최 박사님 되게 잘 알으세요. 예. 최 박사님 진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속이나 어디서 그게 아니라 진짜 리얼 얘기들은 최 박사님 의외로 잘 아시네요. 랄라님, 오 그럼 꼭 나쁜 사주들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근데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느끼는 거 가지고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꼭 구분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경쟁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를 좋은 사주 나쁜 사주냐고 좀 더 구분하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삶에 조금 더 어떻게 누리고 사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류계로 사는데 내가 많이 누리고 살아 그럼 사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화류계로 살아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주가 좀 나쁘다라고 보죠, 아무래도. 네. 이해가 되셨죠? 또 화류계 쪽에서도 이런 등급이나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그냥 사주에서 화류계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겠다라고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그냥 진짜 잠자리까지 하는 거, 잠자리만 하는 거부터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일부 사주를 보면 좀 보이기도 해요. 생각해봐요. 일반인들이라 그러면 행복해요.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뭐 더 건실하게 살아요? 뭐 이성에 대해서 건실해? 꼭 그렇진 않거든요. 전혀 저는 그걸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의리는 있는 편인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주변에 나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 의리가 필요 없죠, 사실은. 의리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는 누구도 모호해요. 어떤 사주도 좀 모호해. 주변에 나쁜 사람들과 계속 있으면은 그걸 좀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사실. 사주를 수능처럼 1, 9등급으로 나눈다면 화류 쪽은 보편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예. 사주는 사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네. 비빔면님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행복 금지입니다. 제 방송에서 행복 금지인데 행복을 질문하나요? 너무 정통을 맞는 행복에 대한 너무 정통을 맞는 대답을 하셨네 질문을. 행복에 대한 걸 정통으로 금지어 왜 정통으로 맞서는 네. 행복 금지 행복 금지. 예. 왜냐면 되게 뭐 죄송하다고까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너무나 제 행복, 노력 이런 얘기를 안 좋아하는 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얘기니까 좀 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얼마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해야죠. 명확하게. 모든 명확. 네. 질문도 명확.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게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래야 된다라고 보죠. 아 그런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오늘 화류계 사주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는 기적이라는 얘기요. 구체적인.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기적을 바란다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적이 없는 게 상담 때 많이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기적이 없는 건 공부 이런 건 기적이 없어요. 네. 공부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되게 오히려 공부가 기적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게 기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명문대를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외모가 떨어지는데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빼서 잘생겨지거나 예뻐지거나 성형을 해서 잘생겨지거나 예뻐지는 기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공부를 해서는 기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기적이 나와요. 로또 당첨은 기적이 되지만 공부를 안 했는데 서울대 갈 수는 없어. 오히려 그런 게 기적이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더 기적을 바라는 게 오해라는 거야, 문제는. 네.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상담 때 저는 성형을 해서 예뻐질 수 있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제가 더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 더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걸 알 거예요 상담 받으신 분들은. 근데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막 한의사 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네. 기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기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게 기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차라리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저는 성형을 해서 예뻐질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게 더 기적이 있으니까. 확률이 훨씬 높고 그 기적을 이뤄냈을 때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지.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서울대를 가면 뭐해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져요. 네? 생각해봐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진짜 뭐 영심이에서 나왔죠. 영심이 옛날 만화 영심에서 기억나는데 이렇게 펜에 1, 2, 3, 4 번호 적었는데 영심이가 만점 받았나 그때? 그 펜대를 굴려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 만화? 영심이? 거기서 이렇게 굴렸는데 거의 100점을 맞았던 걸로 기억.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진짜 명문대를 들어갔어. 그러면 뭐해? 그게. 예. 그 다음에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차라리 성형을 해서 예뻐졌어. 그게 물론 그래도 내가 많은 마음의 문제나 이런 게 확 바뀌어지지 않으면 크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외모가 바뀌면은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외모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왜 화류계 여성들은 얼굴이 이뻐져도 왜 더 잘 살아지지 않을까요라고 하면 아까 그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게으름. 그 깰 수 없는 문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류계 여성과 일반인 여성이 외모가 예쁘다 했지만 왜 이 사람은 똑같은 외모인데 뭔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누가 더 게으르냐 안 게으르냐의 문제예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예. 그 게으름에서 나오는 성격, 게으름에서 나오는 만나는 사람들, 게으름에서 나오는 배우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해가 되셨죠? 일반인인데 예뻐 그러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외모 문제가 아닌 게으름에 대한 문제. 게으름 때문에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고 게으름 때문에 뭐가 나오고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화류계 사주인데 안 게으르잖아요. 부지런하면 성공해요. 실제로 마담들 사주는 부지런합니다. 그래도 부지런한 부분이 있어요. 마담들이나 화류계 쪽 사주인데 그래도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주들은 좀 부지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외모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참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게? 그리고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화류계 사주인데 지금 일 안 하고 30대인데 난 술집에서 일한 적 없는데 나중에 나이가 한 50대셔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특이하게 오히려 나이 50대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50대에서 무슨 화류계에서 일해요. 의외로 노래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영리와 쌤 진짜 맞아요. 제가 알던 화류계도 연예인급으로 이쁜 화류계인데 전혀 잘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 게을러요. 인성도 안 좋고. 네, 맞아요. 두 분이 50대서 그러면 너무 인생이 암울할 것 같아요. 유유. 아니 꼭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더 이전에 내가 화류계 사주인데 50 이전에 지루하고 재미없게 살았다 그러면 오히려 화류계 쪽 50대 넘어서 화류계로 살았을 때 더 재미를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류계 인생이 꼭 재미가 없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면 더 재미있게 느끼면서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어요. 거꾸로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네. 오히려 삶의 활력도 되고 더 재밌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거를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화류계 쪽이 더 뭐 순수하지 않나, 그렇지 않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런 면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류사님 기적을 좋아해서 그런지 무속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쵸. 아무래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주를 제가 봐도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제가 상담 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최소한의 일부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노력이라는 게 최소한의 움직임을 제가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게으르면 그것도 하기 힘들어하면 극복이 어려워요. 화류계 사주에 애교는 많나요? 잘하려면 애교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교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화류계 쪽은 오히려. 애교가 많은 여성을 남자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모든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애교 많은 여성이 좋냐, 예쁜 여자가 좋다라고 할 겁니다. 애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관계가 없어요. 성격이 그게 있죠. 뭔가 좀 어렵네. 그쵸. 리스닝이 좋아. 그쵸. 잘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 그 특유의 성격이 있어요. 특유의 성격. 아무튼 되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지 그냥 뭐 사주에 관이 많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화류계 사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관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를 밝힌다라고 해서 화류계 사주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집이 못 산다라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생각보다 없어요. 특유의 성격 설명이 어려워. 예. 진짜 특유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게 아무튼 참 재밌죠. 예. 일단은 사실은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가장 큰 게 여성의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런함이에요. 사실 의외로. 예. 남성한테는 그거를 부지런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의 구분에서 부지런함을 말할 수 없지만 여성의 사주에서는 의외로 부지런함이 통해요. 그러니까 남성은 부지런하다고 잘 살진 않지만 여성은 부지런하면 잘 살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여성의 사주에서는. 부지런함이 굉장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남성한테는 그게 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척도예요. 여성의 사주에서는 부지런함은.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지런하기만 해도 되게 성공할 수 있는 게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여성한테는. Always alright님.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왜? 게으르면 사주가 나쁠까요? 아니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게으르다고 사주가 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서 표현된 게으름이 있거든요. 보통은 내 사주에 표현된 게으름이 있는데 그거 그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에 따라서도 어찌됐든 게으름이라는 폭이 존재해요. 누가 더 똑같은 생년월일시인데도 누가 그래도 더 부지런한가라는 얘기에서 그래도 최대 맥스치에 닿을 만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여성에게. 그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성공한 여성들 사주, 성공한 여성들 이야기들 중에 난 게을렀는데 됐다라고 한 사람 본 적 있으신 분 지금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난 봤다. 어떤 여성이 난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나는 게을렀는데 성공했어라고 나는 그냥 그냥 살았는데 성공했어라고 들으신 분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쵸? 없어요. 특이하게 여성의 성공했다는 얘기 중에는 나는 게을렀는데 성공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남성들은 의외로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모냐 이꼴입니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은 없어요. 난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왜 이모냐 이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거꾸로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모냐 이꼴이냐가 많아. 왜 그럴까? 남성은 부지런한 게 일부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이해가 됐죠? 여성은 부지런하면은 도박적인 걸로 가질 않아요. 남성은 부지런한 게 자기가 도박을 한 거를 수습하느라 부지런한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일을 벌려놔가지고 망쳐놓은 거를 수습하느라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그 부지런하게 사는 남성들은. 근데 여성들은 그런 식으로 부지런하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데 여성들은 부지런하게 사는데 그 부지런하게 사는 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질 않아요. 그렇게 망치질 않으니까. 여성들은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망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부지런하게 사는 여성이. 근데 남성들은 허무하게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느라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부지런의 형태가 진짜 달라요. 네. 어느 정도로 부지런해야 돼요? 끝도 없죠. 부지런하면 진짜 막 잠 안 자고도 하죠. 여성들은. 부지런함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저번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더 추진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남성에 대한 얘기야 좀 더. 네. 추진력이 있으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추진력이 있어도 실패를 하면 안 되죠. 아, 류사님, 저희 큰아빠, 미국에서 도박으로 다 날리고 세탁소 여러 운영해서 중산층으로 살아요.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과도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뭘 잘못하고 수습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 남성들은 부지런하고 싶지 않거든요. 타고나거나 이런 게 별로. 닥쳐야지 부지런한 게 있어요, 남성들은. 좀 습관적으로, 좀. 여성이 좀 더 방어적이라 부지런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보장받는다는 뜻인가요? 보장 정도가 아니에요. 여성은 보장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보밍님
그러면 게으른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나요? 없어요. 여성은 없어요. 이게 지금 말한 건 여성은 없습니다. 남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게을러도 일단 수습하려고 부지런해지지만 여성은 애초에 그게 없어요. 여성은 일을 망치잖아요. 수습하려고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요. 네. 이해가 됐죠? 여성은 도망갑니다. 사실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일을 망쳤다는 것 자체가 게으른 상태에서 망친 게 케이스예요. 여성들은 게을러서 일을 망쳐서 그 다음에 그거를 게으르기 때문에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예 안 돼. 수습을 하려면 또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게 여성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그게 애초에. 자녀를 키우는 것에도 부지런함이 좋은 덕목일까요? 무조건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그래도 높다라고 봐야죠. 네, 높다라고 봐야죠. 여성한테는 되게 절대적인 거예요. 배우자 고르거나 이런 것도 부지런해야지. 아니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데 부지런한 여성이 좋은 배우자를 고르지 게으른 여성이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고르나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차쌤 부지런하지 않은데 모성애가 있을 수 있나요? 어... 이게 모성애가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부지런한 게 좀 더 모성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모성애 부지런해야지 모성애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죠. 박사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벌리셨길래 그리 부지런하십니까? 전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수습하고 있지는 않아요. 뭔 일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수습하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뭔 일을 벌일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게 되게 모호해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이거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사주 보는 거는 되게 의외로 더 쉬워요. 여성분들 사주 보는 게 더 쉬운 이유는 부지런해야 된다, 안 부지런해야 그 게으르다가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일부 되니까 그걸로 뭐 판단하면 더 쉽죠. 근데 남성은 부지런하면은 또 성공이 되게 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그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자는 왜 수습하려 하지 않을까요? 수습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잘 안 가져요. 막상 많은 에너지 소비라는 건 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진짜 어마어마한 큰 빚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뭐 남성들도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그냥 그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들은 더 안 갚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빚까지 잘 안 져지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주라도 방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들의 사주들은 원래가. 되게 쉽지 않나요? 그러면 여성인데 내가 부지런하게 살면 난 성공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만 갖고 살면 다 잘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깨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사실은.
말 그대로 부지런하다는 게 그냥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랄라님, 타고난 게으름이 사주에 정해져 있어도 억지로 하려 하다 보면 부지런함이 좀 갈고 닦아질까요? 음, 갈고 닦아져요. 갈고 닦아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는데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를 부지런함을 만들어주는 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어렸을 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성향은. 어렸을 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부모님들이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을 너무 그냥 공부를 시킨다고 게으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사실은. 게으르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억지로 부지런히 좀 갈고 닦아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 남자들은 다 부지런해지거든요. 게으른 군인이 어딨어. 그냥 룰이야 룰. 그냥 그거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환경적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도 게을러서 그래요. 예. 애를 부지런하게 만들려면 부모님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게으른데 애가 부지런해지지 않아. 그게. 그거를 감시하고 하려면 부모님도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강제성을 넣어야 돼요, 강제성을. 근데 사주에 따라 이런 게 있어요. 자발적인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명확하게 자꾸 말하기가 어려운 게, 부지런함에 대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각 사주마다 보여요. 어떨 때 부지런해지는지. 예. 그리고 뭘 부지런하게 하고 뭘 게으르게 하는지가 보여. 사주를 보면요. 그냥 다 게으른 사람이 있고, 이것만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게으름. 그게 실제로 제가 명확하게 이거 그냥 통짜로 부지런 게으름이라고 얘기한 거지, 사실은 사주를 보면요, 그게 보여요. 사실은. 네. 이게 보이거든요. 언제 부지런해지고, 뭘 할 때 부지런해지고, 뭘 할 때 게으러지고, 어떤 상황에서 부지런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실은 일부 구분돼요. 그걸 보고 또 사주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미래, 현재, 과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아, 이은님. 저 사주 볼 때 어떨 때 열심히 하는지 말해주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지. 그냥 게으릅니다, 부지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막 얘기할 때 엄청 게으르네요. 거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네. 아, 해결사님. 출근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는데 육아할 땐 애보다 늦게 일어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일부 달라요. 네. 사람마다 일부 다르는데 1부터 100까지 다 부지런한 사람은 드물죠. 거의 없죠. 네. 두부님, 전 일은 많이 하는데 청소는 정말 못하겠어요. 두부님 사주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반대로 청소는 부지런하게 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주에 보면 있습니다. MP님, 차쌤 상담 때 게으르다고 안 하셨으면 완전 게으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예, 예. 특별히 제가 말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게 뭐 그다지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각한 적 없는데 그럼 시간 개념에서 부지런한 건가요? 그거는 부지런함은 아니야. 그 시간 개념을 지키는 거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표현은 아니야. 귤귤님, 그러면 부지런을 어느 정도는 갈고 닦을 수 있는 건 주변 환경을 사주에 맞게 세팅해야 된다는 그 뜻인가요? 부지런할 수 있게요? 어, 이게 되게, 예를 들어서
공부는 부지런과 관련 있나요? 일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여성분들 특히나 결혼한 여성분들은 되게 공감될 거예요. 네. 여성에게 부지런함은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달려 있어요. 일부 배우자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여성의 부지런함은 친구들의 영향을 미쳐요. 이해가 됐나요? 그게 남성은 의외로 관련 관계가 없어요. 남성은.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왜? 여성은 그 정도로 마음에서 섬세하게 움직여요. 네. 배우자, 친구 이런 것에 더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쵸, MP님? 쌤, 전 결혼하고 완전 부지런해졌는데 너무 공감돼요. 남편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게 듣기 싫은 거. 예. 친구와 배우자를 잘 둬야겠어요. 예. 남편을 사랑하면 더 부지런해지나?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남편의 습관을 또 보면 남편의 습관. 남편을 사랑하면 당연히 더 부지런 되게 좋은 말씀과 남편이 습관을 좀 보면 돼요. 남자 습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근데 중요한 건 남자들은 이 부인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은 게을러 빠진 사람은 부인이 부지런하면은 그냥 부인만 고생하지 본인이 바뀌진 않아요. 노답이죠. 남자들은 되게 노답입니다. 네, 따지면. 네. 남자는 노답이다. 무관해요. 사람과 무관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근데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한 남자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좀 뭐 용불용설같이 그냥 남아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일부. 남성들은 상관이 없어.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인이 아니고 남성은 그렇다고 남성이 부지런해질 때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닥칠 때 그때 부지런해져요.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 뭐 부인의 사랑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고를 쳤어. 그 다음에 그거 수습할 때나 아니면 이때 돈을 번대 막 이런 거에 되게 부지런해지는 거죠. 일종의 뭐 사냥 그 사자랑 비슷해요. 사자가 평소에는 남자 숫사자들은 그냥 평소에 게으르게 있다가 이제 막 뭔가 같은 영역 싸움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남성들은 좀 그런 거죠.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잘하는 사람 부지런할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애초에 안 찌는 사람을 부지런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살이 안 찐다라고 또 부지런한 건 아니니까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되게 모호한 거죠,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려운 거는. 애초에 안 찐 사람인지 자체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되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의외로? 남녀노소 부지런해야 배우자에게 이쁨 받고 가정도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꾸미는 것 이외의 생활 모든 면에서. 그쵸?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부지런하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나 또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부지런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그러면 또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맞추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여성은 부지런한 게 좋지만 남성은 부지런한데 부지런한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좀 분위기를 맞추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이 그냥 부지런하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맞춰야죠. 네, 분위기. 그쵸? 근데 여성은 그냥 뭐 분위기를 맞춘다라는 게 여성이 뭐 딱히 그 여성 자체가 가정에서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남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분위기를 맞춘기보다는 좀 부지런한 게 더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남성은 분위기를 맞춘다? 이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 청소를 하는 것보다 내가 분위기를 더 좋게 해서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게 부인을 청소를 시키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가 청소를 해가지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부인은 평소에 마음 편하고 그냥 즐겁게 해주면 부인이 알아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근데 남자가 청소는 집에서 다 하는데 하면서도 부인한테 잔소리 해봐요. 그럼 꽤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예. 청소해줄 때 제일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청소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면 좋은데 남자들이 청소하면서 잔소리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냉장고 이게 뭐냐고 내가 네 없는 동안 내가 냉장고 청소 다 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배우자가 좋아요. 그게 꼴보기 싫지. 그러니까 서장훈이랑 김종국이 좀 배우자에게 좀 사랑받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예. 청소하지도 않고 잔소리하는 남자도 많아요. 크크크. 그럴 땐 그냥 발로 한 대 차요. 발로 한 대 차. 네. 그럴 때는 부지런히 뭐 어디 복싱 체육관이나 열심히 다니십시오. 부인들께서. 또 다녀. 그런데 체육관을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를 잔소리할 때 한 대씩 때려. 글러브를 껴. 그때 남편이 잔소리한다 그러면 고무장갑을 끼지 말고 글러브를 껴요 옆에. 딱 끼고 때려. 병천세를 때려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려고 해도 부지런해져야 돼. 우리 여성들은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야. 남편을 때리기 위해서도 체육관을 나가야 되니까 부지런해져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뭘 하려 그래도 내 맘대로 살려 그래도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예. 의외로 남성들은 주둥이만 잘 털어도 돼요. 남성들이 오히려 이 주둥이만 잘 털어도 그게 진짜 오히려 여성들은 춤을 춘다니까요. 기분 좋게만 해줘도 거꾸로 남성들이 아니에요. 남성들이 꼭 그게